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9월 달에 있었던 최신 메타버스 소식들 좀 정리해보고 가려고 해요. 먼저 국내 소식부터 보자면은 넥슨, 게임사 넥슨에서 넥슨 타운이라는 것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수준의 메타버스는 게임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제일 잘할 수 있겠죠. 특징은 그 넥슨사의 유명 캐릭터들로 내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이월드처럼 내 공간을 꾸밀 수 있고 SNS 기능으로 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각종 게임의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놀 수 있다는 거,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게임 속 내 캐릭터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게임 이벤트도 다 저기에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고, 게임 친구들 모여가지고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아이템들을 저기서 사고 판다든지 발표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전시회를 연다든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버추얼 월드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슨 게임의 지식재산권, IP라고 하죠. 그걸 기반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꽤나 할만한 시도 같죠. 그리고 넥슨 게임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한다는 게 이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참여하는 것은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버블 파이터,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캐릭터들이 모일 수 있다고 해요. 자, 채팅, 음성 대화, 영상 및 PDF 파일 공유 가능하고요. 자신의 집을 꾸밀 수 있는 하우징 기능과 SNS 기능, 그리고 향후에는 실제 게임 아바타를 넥슨 타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에서 내가 썼던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 지금은 접속했을 때 새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건 이겁니다. 넥슨의 게임 아이템들을 거래할 수 있는 통합 거래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 팔아가지고 다른 아이템, 다른 게임의 아이템을 또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NFT 방식을 도입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일지는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게임 간의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연동성,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요. 메타버스에는 이런 게 재미난 것 같아요. 유명 IP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각종 컨텐츠에 그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BAYC의 메타버스 아더사이드 같은 경우도 내가 소유한 NFT, 유명 NFT를 캐릭터로 이용해서, 아바타로 이용해서 그 메타버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재미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어벤져스를 떠올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벤져스 보면 각종 히어로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활약을 하는 게 영화의 큰 재미인데, 참 요즘 사회는 하나로 안 되고 다 모아놔야지 먹히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SK텔레콤의 이프랜드 메타버스에 경제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자, 특정 시간대에 접속을 하거나 기능을 어떤 걸 사용하거나 미션을 달성하면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트업, 모임을 운영하는 호스트에게는 자신의 이프랜드 포인트로 후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별풍선 쏘는 것처럼 후원을 받은 호스트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바타 의상 제작이 가능한 이프랜드 스튜디오도 오픈이 되고요. 포인트를 통해서 아바타 의상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 이프랜드 포인트를 암호화폐랑 연계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호스트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뭔가 호스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생겨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의 한 장면을 떠올렸는데요. 이 애니의 한 에피소드를 보시게 되면은 주인공 경찰관이 VR 헤드셋을 끼고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가상세계 안에서도 현실의 연예인처럼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얼굴이 드러나 있지 않은 아바타 스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슈퍼스타, 메타버스 스타가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제페토나 그런 데서는 인플루언서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정말 실감나는 VR 기술, 메타버스 기술은 없다라는 게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T 사례예요. KT는 아예 업무용으로 원격 근무 솔루션 메타 라운지를 공개했는데요. MOU를 맺는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바타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MOU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고, 스크린이나 배너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 공간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현실에서도 별로 불필요한 걸 너무 살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영상이나 PDF 그런 것들도 공유 가능하고, 제스처를 통해서 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채팅창도 저렇게 띄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서명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한다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2D로 서명을 한다. 좀 그것도 이상하고, 모여가지고 기념사진 찍는 것까지. 자, 보면은 꼭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넣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에서 불필요하고 귀찮은 것들도 다 옮겨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최대 2,000명까지 동시 접속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AI 기반의 회의록 자동 작성, 실시간 통역 기능 등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특화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구축형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일반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B2C 타겟으로는 지니버스라는 게 별개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메타버스를 육성하겠다라고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메타버스 인재 양성하려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의 그 시작, 입학식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사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모여서 VR 쓰고 가상으로 입학사나 강의를 듣는 모습인데 이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댓글을 찾아봤어요. 베스트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마지막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들으면 될 걸 저 무거운 걸 쓰고 아바타를 봐야 한다는 게 현재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니컬하게 댓글을 달아놨더니 반박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원래 1%의 천재가 99%를 먹여 살리는 법이다. 자, 메타버스는 미래의 유일한 먹거리니까 정신 차리고 메타버스 공부하라라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는 공간 제약 없이 원거리에서 모든 걸 할 것이다라는 반박 의견이 있는 반면에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은 메타버스가 왜 먹거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위험한 일들, 가상 교육, 그리고 게임 말고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참 독특한 기술 트렌드인 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 반, 그리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반, 그리고 서로 거의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으시겠지만, 근데 엔비디아사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비전은 저는 늘 설득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9월 19일에 GTC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서 엔비디아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의 활용 사례가 좀 더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옴니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국 기업은 보이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철도 회사 같은 경우도 철도를 이렇게 역사라든지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거예요. 공기 저항, 이동, 그리고 돌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 그리고 소매 업체도 공간 구성부터 동선까지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메타버스에서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디지털 트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AR 글래스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존의 자동 처리, 물류 창고 같은 경우도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BMW 자동화 공장 시뮬레이션, 에릭슨 통신사는 5G 기지국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풍력 발전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로봇도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펩시의 물류 창고, 그리고 GM에서도 저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실제 공간 안에서 저렇게 활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류 창고라든지 공장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놀이용이나 업무 회의용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젠슨 왕 CEO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Omniverse is a virtual world used to design, build, and operate things in the physical world. In the future, everything made will have a digital twin used by the makers to emulate the behavior and performance of a product in the physical world. No physical product operated by software can be deployed in large numbers without testing the software on its digital twin. 자, 어떻게 들리셨나요? 자,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물리적인 것들은 다 이제는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저는 설득력이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쫙 보시면서 어떤 시도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